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정윤철 강유정의 시선 코너입니다. 영화감독 정윤철 감독,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그다음 또 총선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잊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사실 세월호 추모 기간 맞죠? 맞습니다. 네. 4월 16일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벌써 6회가 지나갔네요. 네. 한숨부터 나오세요? 네, 진짜 엊그제 일같이 음. 참 느껴지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좀 충격을 받으면 그때 했던 일들이 좀 떠오른다고 떠오르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순간 그때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도 참 이런데 그 유가족분들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참 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15일 그 총선이고 다음 날이죠. 네. 16일이고 네. 참사 6주기인데 글쎄요. 기억을 해야 한다고 그때 다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기억에 대한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윤리적으로 정답의 문제인 것 같은데도 기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가분들이 저는 기억나는 게 특히 그 소설가분들이나 시인분들이 네. 작품을 쓸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렇죠. 그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눈먼자들의 국가라고 이제 문학동네에서 그 많은 작가분들이 되게 아주 너무 놀랍고 황망한 마음에 급하게 써낸 글들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절필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실었던 분들, 그러니까 거의 단말마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 실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아이를 잃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냈고 근데 벌써 6년째지만 뭐 아직은 그때와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다라는 생각을 네. 또 많이 공감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 때문에 작품 활동을 못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 이런 데서는 또 상당히 그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네네. 열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전도연 씨와 설경구 씨 주연으로 그 생일이라는 세월호 유가족 아이를 잃은 그 부모들의 그 예. 슬픔을 다룬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로그북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을 수습하러 이렇게 들어갔던 그 잠수사들이 겪는 네. 그 트라우마 네. 아직까지도 그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로그북이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이제 개봉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그 아카데미상 수상과 함께 거기서 이제 단편 다큐멘터리상 본문에 올라갔던 후보작이었죠. 그렇죠. 그 부재의 기억이라는 또 다큐멘터리 그것도 다시 이제 다음 주에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극장 사람들이 뭐 안 찾아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200석짜리 극장을 60명만 앉도록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바꾸진 않고 이제 좌석 배치를 표를 그 정도만 이렇게 팔아서 예. 그렇게 좀 안전하게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 네, 후보작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그냥 무료로 그냥 볼 수 있게 지금 그래요? 띄워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감독과 제작진이 예. 이건 뭐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30분 정도 되는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나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림들도 많이 나오지만 뭔가 또 외국 분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뭐 저는 그 세월호 영화 관련 영화 때문에 또 부산영화제가 한동안 또 고난과 고초도 한번 겪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빙벨 맞습니다. 네. 상영을 하느냐 맞아요. 마느냐의 문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추모 기간이라는데 추모는
우리 왜 바이러스도 좌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모도 저는 좌우나 뭐 진보나 보수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자꾸 쟁점화된다는 게 전 굉장히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문학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라고 해서 실제 유가족의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노래를 담아서 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가분들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예. 글을 실어주기도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그 추모들이 이어져 오고 있고 생각보다 또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마치 수요 집회처럼 계속해서 시인들이 릴레이를 하면서 시를 읽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이 기억이라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어떤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게 이제 한 공간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 있던 곳 철거되고 기억 공간이라고 하는 상설 추모 공간으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바라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이제 천막이 작년 이제 3, 4월쯤에 이제 철거가 돼서 이제 기업 공간으로 이제 다시 한 달 정도 공사를 거쳐서 태어났는데요. 예. 사실 뭐 그 과정에서 제가 잠깐 그 좀 영상물을 좀 같이 힘을 보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철거 과정을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래도 굉장히 위로가 되셨대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사진을 하나씩 다 띄어내잖아요, 벽에서. 예. 그랬을 때 다시 그 어떤 그 똑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다 이제 서울시 어떤 뭐 창고 같은 데 보관한 중인데 예. 이제 아마 정식으로 그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간이나 시설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렇죠. 뭐 광화문 광장에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그런 추모 공간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뿐 아니라 또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도 많고 뭐 이런 소위 사회적 참사를 함께 추모하는 그런 일상의 공간, 기억의 공간, 추모의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해내느냐. 네네. 이것도 우리 사회의 한 실력 아닐까요? 그렇죠. 일테면 소녀상 문제로 굉장히 일본에서 좀 부담감을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기억이 생각보다 형태를 갖게 되면 기억의 어떤 지속성이 넓어지고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종원 감독의 생일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머니 역할을 맡은 전도연 씨가 빈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오열을 해요. 왜냐하면 빈 방은 아이의 부재를 증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어떤 아들 햄릿을 어렸을 때 잃었거든요. 근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 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기억이라는 게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것을 형식화하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아우슈비츠 공간 같은 경우도 잘 보존을 했기 때문에 후대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묘비명 속에서 역사가 간직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회적 참사였다면 이것은 잘잘못을 따르는 문제를 두 번째로 하고 반드시 기억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도 어떤 기억의 공간화 내지는 기억의 어떤 개념화를 넘어선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그 성수대교에 좀 조그만 그 추모비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없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공원 외진 곳에.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거기에 뭐 지금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다시 들어섰지만 거기에 추모비는 없고 양재동 시민의 숲에 거기 아주 외진데 있습니다. 왜 엉뚱한 데다 갖다 놓죠? 아마 그 근처에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히려 추모가 아니라 이제 뭐랄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좀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아픔을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그런 9.11 사태 겪고 그 공간에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굉장히 추모 시설을 뭐 갖춰놨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뭐 또 일상적으로 또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면으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정면으로 그 아픔을 마주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도록 하는 공간을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해낼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걸 못 해낸 거잖아요. 네, 이 트라우마라는 건 사회적 트라우마인데 이거를 음. 이제 덮는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죠. 그걸 뭐 덮어버린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직면하고 네. 바라보면서 뭐 싸운다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뭐 그걸 어루만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고통의 순간들을 저는 유용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유용. 왜 적당하게 쓰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걸 유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용. 그러니까 오용도 있지만, 근데 예. 오남용의 얘기도 있지만, 자기의 논리에 아주 알겠어요, 적절하게 알겠어요. 끌어당기는 경우도 많은데,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 네. 막말 논란이 지금 그렇죠. 총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오늘 이제 오늘 대담이랄까, 그러니까 수다 준비하면서 검색어에 세월호를 검색하자마자 제일 위에 그 말들이 뜨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모 분명히- 기간인데. 맞습니다. 이 예. 막말이 갖고 있는 아주 과도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목도를 높이는 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클릭수, 트래픽 수 높이는 건 맞지만 굉장히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역이라고까지 부를 수 없어도 죽음의 영역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중감 네. 이건 좀 아주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언론. 언론이 사실 더 나쁘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나쁘다라고 하면서 계속 확대 재생. 편을 들면서 아니면 되게 중립적으로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경찰 역할이 아니라 카메라와 혹은 줌업을 해야 될 때 안 할 때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옳다구나 재밌구나라고 너무 과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많은 후보들 중에 카메라가 집중이 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의 어떤 진정성이나 혹은 여파 내지는 가해성도 다 넘어서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세월호는 언제부턴가 굉장히 정치화돼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정 감독님은? 그렇습니다. 뭐 이 지금 이제 탄핵이 돼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그게 마치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일각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과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는가?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최순실과 그렇죠. 어떤 그 뭐 좀 우리 정치권 대통령 측근의 어떤 예. 문제들이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그게 마치 세월호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좀 이상한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이 세월호는 정말 우리 민간 영역에서 그리고 좌파건 우파건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존중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개개의 기자분들을 존중하지만 세월호 사건 때 기레기란 말이 사실 탄생했어요. 그게 처음이었나요? 그때 완전히 보편화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계속되는 오보의 오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사실과 정보의 전달이라기보다 약간은 선택된 사실들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참사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그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참극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그때 이후였거든요. 근데 그럼 여전히 아직 6년이 흘렀지만 요즘에 또 기레기란 말보다 더한 말까지 나오기 뭐죠? 기덕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더기에 말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게 비아냥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기자나 언론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실망과 어떤 불편함을 알겠어요.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봅시다. 아무튼 뭐 쓸데없이 정치화 시킨다든지 쓸데없이 어떤 그 선정주의, 뭐 흥미 요소, 흥미거리 이런 데로 끌어들이지 말고 바로 봅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뭐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뭐 언딘이라든지 그때 민간 잠수사분들에게 굉장히 언론이 집중되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결탁해서 해경에게 결탁해서 뭔가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많이 흥분했었는데요. 예. 제가 우연히 재판 기록을 다시 보니까
그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런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사태를 자세히 분석해주고 그렇죠. 좀 뭔가 본질을 좀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월호 육죽이란 뭐다, 정 감독님? 계속 마음속에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이다. 강유정 교수.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짐진자로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요. 자, 정윤철 감독, 강유정 교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